회장 한도연의 저택은 언제나 고요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갔지만 그중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한 장소가 한 군데 있었다. 거실 한복판, 마치 유품처럼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햇빛이 스치면 건반 사이에 먼지가 은빛으로 떠오르고 오래전에 누군가 연주를 멈춘 자리에서 시간은 굳어 있었다. 집안 사람들은 이 피아노를 스쳐 지나갈 때조차 숨소리를 낮췄다. 이유를 묻는 이도 없었고 회장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다. 단지 건반을 바라볼 때마다 식은 숨을 삼키는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줄 뿐이었다. 그날 아침 새로운 운전기사 민수가 저택 문을 조심스레 지나왔다. 채용 소식이 알려진 뒤로 직원들은 회장의 선택이 의외라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민수의 이력서 한 장을 유난히 오래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 특별한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만 묘하게 오래된 상처가 남은 듯한 손이 인상적이었다. 회장은 그 손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으나 곧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펜을 내려놓았다. 저택에 처음 발을 들인 민수는 자연스레 시선을 끌리는 대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곧 거대한 피아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악기도 아닌 거대한 무언가의 흔적을 보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 건반은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아직도 음악의 잔향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퍼져왔다. 민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끼며 그곳에서 손을 거두었다. 그 순간 뒤편에서 조용한 기척이 들렸다. 회장이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민수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선 사람을 오랜만에 보는 듯한 크고 작은 감정이 섞인 시선이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고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덮개 위에 앉은 먼지를 손끝으로 스치며 아주 미세한 숨을 들이켰다. 그러고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일은 새벽에 출발한다. 준비하도록. 그 한마디뿐. 그러나 민수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마음에 남았다. 단순한 악기가 가져올 수 없는 기운. 그리고 회장 역시 민수를 지나쳐 걸어가며 자신이 한순간 멈칫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어깨를 곧게 펴고 있었다. 피아노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날부터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듯한 예감과 함께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다음 날 회장은 오래된 습관대로 누구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민수는 지정된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 차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회장은 아무 말도 없이 차에 오르며 잠시 민수의 손등에 스친 흉터를 흘끗 바라보았다. 운전 경력의 흔적이라기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마치 건반에 반복해서 닿아 생긴 듯한 형태였다. 그 시선은 아주 짧았지만 민수는 묘하게 그것을 느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회장은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오래된 피로와 꺼지지 않는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민수는 거울 너머로 그 모습을 조심스레 관찰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쉽게 가까워질 수 없는 공기가 있었다. 마치 금이 간 유리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깨져버릴 것 같은 분위기. 민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공기가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다. 길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차 안에 묵직하게 깔린 침묵이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무엇인가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
남아있는 상처, 그리고 어딘가에서 끊긴 기억의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듯한 기운. 그러다 회장은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음악을 배운 적이 있나? 그 질문은 공기를 가르는 칼끝처럼 명확했다. 민수는 순간 핸들이 흔들릴 뻔했지만 금세 자세를 잡았다. 그리고 대답을 망설였다. 배운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사연도 있었다. 결국 그는 단정하게 말했다. 어릴 때 잠시요. 회장은 그 대답만 듣고 다시 입을 닫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방금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뒤 회장은 집으로 들어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거실 끝에 놓인 피아노는 여전히 덮인 채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앞에서 어젯밤과 조금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어떤 작은 균열이 생긴 듯한, 아니면 금기가 조금 흔들린 듯한 기운. 회장은 그 앞에 서서 오래전 기억 속 한 장면을 떠올렸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 피아노에 손을 올리던 날, 바람이 스치며 커튼이 흔들리던 날,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건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피아노를 등진 채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거실 한가운데 있던 피아노는 여전히 회장의 등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회장은 민수의 손에 남아있던 작은 흉터가 계속 떠올랐다. 마치 그 흉터가 오래된 기나긴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주는 문양처럼. 며칠 뒤 저택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아침 햇빛이 거실로 스며들었지만 피아노 위에 깔린 덮개만은 그 빛을 거부하듯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수는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거실을 청소하는 가정부와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가정부는 그가 피아노 가까이로 다가가자마자 서둘러 경고하듯 말했다. 거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 속에 담긴 무게는 분명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왜 그곳이 그렇게 숨막힐 듯 금기시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회장이었다. 오늘은 유난히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밤새 잠들지 못한 듯 침잠해 있었다. 회장은 민수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잠깐 이쪽으로 오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회장을 따라갔다. 두 사람은 거실 중앙 피아노 앞에서 멈췄다. 회장은 피아노 덮개 위에 손을 올렸는데 마치 이 무게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듯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덮개를 젖혔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건반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거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회장은 건반을 바라보다가 마치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자네 여기 앉아보게. 그 말은 의외성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운전기사에게 피아노 앞에 앉으라는 명령.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회장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확인을 필요로 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민수는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오래전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묘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건반 위로 손을 자연스럽게 올리려는 순간 어릴 적 기억한 조각이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낡은 연습실, 좁은 방, 그리고 매일 밤 늦게까지 그를 지도하던 어머니의 모습.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뭔가를 치려는 찰나 양옆에서 회장의 시선이 강하게 꽂히는 느낌이 들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듯 긴장감이 짙게 퍼졌다. 민수는 손을 건반에서 조금 띄운 채 그대로 멈춰섰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두려워해온 사람처럼 감히 열어보지 못했던 기억의 문턱을 넘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수는 건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회장은 마치 그의 다음 움직임에 인생의 거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듯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멎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그림자 같은 긴장감만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음이 울릴 듯 말 듯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의 손끝이 건반 위로 천천히 내려왔다. 손가락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의 기척에서 오는 감정이었다. 건반과의 거리는 종이 한 장보다도 얇았다. 회장은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않은 채 그 손끝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침묵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표정으로 마침내 딩 하고 건반 하나가 울렸다. 아주 단순한 그러나 그 소리가 거실 전체의 공기를 흔들어 놓았다. 먼지가 빗속에서 흩어지며 떠다니는 모습이 천천히 눈에 들어왔다. 회장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바로 그 하나에 의해 깨워진 듯한 반응이었다. 민수도 자신이 낸 음의 울림에 잠시 멈칫했다. 피아노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악기였지만 울림은 놀라울 만큼 깊고 부드러웠다. 그것은 민수에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의 가슴 안쪽에서 흐릿한 장면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어두운 방, 어머니의 손, 그리고 그 손이 건반 위를 천천히 스치던 모습. 아직은 명확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회장은 더 강하게 반응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그의 시선은 피아노가 아닌 허공 어딘가를 향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표정은 굳어졌다. 그가 보는 장면은 거실이 아니라 오랜 과거였다. 젊은 시절의 아내가 따스한 미소를 띠며 피아노를 치던 순간 그가 바로 옆에서 바라보던 그날의 온기. 하지만 그 온기는 곧 차갑게 꺼져버렸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 마지막으로 들었던 선율과 함께 끊겨버린 시간. 그 회장의 입술이 떨렸다.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감정을 숨기지 못한 목소리였다. 민수는 그 기류를 느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천천히 다음 음을 누르며 짧은 선율을 이어갔다. 음악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다시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흐름. 그 선율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도 회장은 당장이라도 숨을 잃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곡을 어떻게?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그 말에 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왜 이 선율을 알고 있는지, 언제 처음 들었는지조차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저손이 스스로 움직인 것뿐이었다. 그러나 회장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멜로디, 그 누구도 모를 그 둘만의 비밀 같은 선율. 저택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주 오래된 인연의 실마리가 선율을 따라 서서히 열린 듯한 느낌이 퍼졌다. 피아노의 마지막 울림이 사라질 즈음 회장은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무겁고 떨렸으며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감정이 갑자기 표면으로 쏟아져 나오기 직전에 사람이
내쉴 법한 종류였다. 거실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음악보다 강렬했다. 마치 누군가의 삶이 방금 다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진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순간처럼 회장은 서재에 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봉투, 2개의 열쇠, 그리고 운전기사 민수의 인사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조각이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지만 결정적인 하나가 빠져 있었다. 그녀가 왜 이 아이를 보호하려 했는가? 회장은 서랍에서 꺼낸 작은 열쇠를 손에 쥐었다. 열쇠 표면에는 미세하게 R-27이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숫자를 본 순간 오래전 봉인해둔 창고 번호가 떠올랐다. 아내가 생전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방. 그곳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로 30년을 넘겼다. 회장은 휴대폰을 들어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회사 별관으로 와라. 혼자서. 도착까지 30분. 그동안 그는 아내의 봉투를 다시 펼쳐들었다. 봉투 안쪽에는 또 다른 문장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늘 음악처럼 흘러나온다. 음악, 피아노, 그리고 민수. 모든 실이 하나로 모여드는 듯한 느낌에 회장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수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한층 긴장되어 있었다. 회장이 말없이 열쇠를 보이자 민수는 놀랍다는 듯 숨을 삼켰다. 이 열쇠를 어떻게? 너도 알고 있나 보군.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따라와라. 두 사람은 어둠이 깔린 회사 별관을 지나 오래된 창고 앞에 멈췄다. 문 위엔 희미하게 R-27이라는 표식이 보였다. 회장은 열쇠를 꽂았다. 찰칵. 3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풀리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창고 문이 열리자 차가운 먼지 냄새 대신 낯익은 향이 흘러나왔다. 바로 아내가 즐겨 쓰던 라벤더 향초의 향기였다. 회장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최근에 다녀갔다? 안쪽에는 오래된 피아노 한 대, 그리고 벽을 빼곡히 채운 악보들이 있었다. 그중 한 벽면에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내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회장의 손끝이 떨렸다. 그 아이의 얼굴. 민수와 너무 많이 닮아 있었다. 민수는 그 사진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숨겨온 진실을 꺼낼 결심이 서 있었다. 이 아이는 회장님 아드님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회장은 무언가가 머리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 마라.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약했고 확신이 부서진 사람의 그것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는 그 아이의 동생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회장님 곁으로 보낸 겁니다. 순간 회장의 호흡이 또다시 거칠어졌다. 병원에서 숨이 멎을 듯 했던 이유. 그건 피아노 때문이 아니라 피아노 앞에 앉은 민수를 보고 아내의 비밀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남긴 봉투, 피아노 아래의 문양, 그리고 열쇠. 모든 퍼즐의 조각이 이제야 완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실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창고 안은 오래된 피아노의 잔향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회장은 사진 속 아내의 미소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 미소는 그가 기억하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지금의 회장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그 아이 내 아들이라니. 회장의 목소리는 마치 체중을 잔뜩 실은 돌덩이가 떨어지는 듯 낮게 울렸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형은 30년 전 사고로 어머니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며 형을 외부로 보내 숨겼습니다. 회장님 가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주먹을 쥔 채 떨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은 건가? 내 아들인데?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답했다. 어머니는 두려워하셨습니다. 진실을 알면 회장님이 그 아이마저 잃을까봐, 그리고 회장님의 주변에서 그 아이를 제거하려 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제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존재는 회사의 지분 구조를 뒤흔드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회장님이 믿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형이 돌아오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그 아이의 존재를 숨기며 도망 다녔습니다. 창고의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회장은 서서히 그동안에 수상했던 사건들을 떠올렸다. 보안사고, 재산권 문제, 의문의 내부 문건 유출. 모든 실마리가 이제서야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디 있지? 회장의 물음은 절박했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는 어렵게 말을 이었다. 형은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회장의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 다시 밀려왔다. 실종? 지난달까지 연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흔적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접힌 작은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있다. 회장은 숨을 멎은 듯 굳어섰다. 그 문장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잊혀진 줄만 알았던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를 만나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뜻.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다 실종됐다는 건가?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낮게 답했다. 네. 그리고 형의 마지막 행적이 발견된 곳은 회장님의 자택 근처였습니다. 순간 회장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의 바로 격까지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그의 아들의 존재를 막기 위해 움직였고, 그날 병원에서 갑자기 숨이 멎을 듯한 느낌도 단순한 쇼크가 아니었을 수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민수를 향해 돌았다. 그의 눈빛엔 공포와 분노, 그리고 결심이 뒤엉켜 있었다. 좋다, 이제 모든 걸 밝히자. 나도 이 진실의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 아들이 있는 곳을 찾겠다. 무엇을 잃더라도. 그 순간 창고 불이 갑자기 꺼졌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낯익으면서도 차갑고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 아버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창고 안은 완전한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회장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 아버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잔향은 너무도 선명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던 이야기 속 아이가 성장해 어른이 된 듯한 익숙하면서도 낯선 음색.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미묘하게 뒤틀린 느낌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흉내를 내는 듯한 부조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지? 당장 모습을 보여라. 어둠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수는 즉시 회장 앞에 서서 경계에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사방에서 울려 퍼지며 공포를 자극했다. 아버지께서 이제야 진실을 보려 하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찾는 아들은 이미 이곳에 없습니다.
회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다. 내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순간 멀리서 푸른 불빛이 켜졌다. 창고 가장 깊은 곳, 피아노 뒤쪽에 서 있는 실루엣 하나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 실루엣은 회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지만 얼굴은 어두워 식별할 수 없었다. 회장님, 민수가 낮게 속삭였다. 저 사람 형이 아닙니다. 회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말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그의 혼란을 이용해 더 큰 그림을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했다. 실루엣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피아노 조명 아래에서 그 USB는 기괴하게 반짝였다. 여기에 회장님의 아들과 관련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 아이가 왜 숨겨졌는지, 누가 그를 노렸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도. 회장은 호흡을 고르며 말했다. 그 USB를 건네라. 지금. 그러자 실루엣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바로 드릴 순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진실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니까요. 회장은 걸음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피아노 옆에 오래된 스피커에서 갑자기 음악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곡은 아내가 늘 연습하던 라 갈루치아. 피아노 선율이 창고 전체에 울려 퍼지며 어둠 속 분위기는 더욱 불길하게 변했다. 음악은 단순한 재생이 아니었다. 어딘가 왜곡된 음이 반복되며 하나의 암호처럼 느껴졌다. 민수가 당황해 말했다. 이 곡 형이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웠던 곡입니다. 하지만 왜곡된 부분은 처음 듣는 겁니다. 실루엣이 다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내분은 진실을 음악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모두 알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회장은 이를 악문 채 다가갔다. 내가 그 USB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협상하려는 거겠지. 실루엣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회장님의 결정이죠. 그 말과 동시에 피아노 아래의 조명이 번쩍 켜졌다. 그 아래에는 새로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표면에는 아내의 필체. 이 다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곧 닥쳐올 마지막 장면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회장은 피아노 아래 놓인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순간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이 다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자 안에는 작은 USB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아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 아내의 비밀, 그리고 아들의 실종.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 순간 민수가 낮게 말했다. 회장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USB를 확인하고 아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장의 시선이 피아노 위로 향했다. 거기에는 오래전 아내가 남긴 문양과 기억 속 선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음악이 흐르는 듯한 착각과 함께 그는 자신의 결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 속에는 아들의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여러 위치 정보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아들은 살아있었고 회장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아버지,
이제 곁으로 가겠습니다. 회장은 눈물이 고였다. 30년 동안 숨겨진 비밀과 상처가 단숨에 그의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만날 희망이 찾아왔다. 그 순간 창고 불빛이 밝게 켜졌고 어둠 속에 서 있던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민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진실을 전하는 매개체였다. 민수의 표정은 단단했고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군. 그리고 피아노 위에서 잔잔히 울리는 마지막 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 선율 속에는 슬픔과 사랑, 후회와 회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회장은 알았다. 진실과 선택,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마침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밤하늘 창밖으로 첫 별빛이 스며들었다. 회장과 민수, 그리고 곧 돌아올 아들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다시금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피아노 위의 문양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그 긴 침묵의 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